사실 저는 저기 총선 끝나고 아시겠지만 두 분한테 문자도 안 했습니다. 네. 얼굴 보기 민망하고 미안해서 문자도 감사합니다. 안 했습니다만 자발적으로 네. 회개를 하기 위해서 두 분의 어린 양이 송작가 TV를 찾아오셨습니다. 자, 두 분 순서대로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는 낙선자가 된 서은숙입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기장군 총선 후보였던 최태경입니다. 송작가 TV 시청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했다고 인사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자, 선거 결과에 대한, 결과는 안타깝지만, 우리가 정말 간발의 차이로 지긴 했는데요. 이번 선거 쭉 해오시면서 느끼신 소감들, 한 번씩 그런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먼저 하세요. 아니, 울지 마시고요. 네. 제가 지금 네. 계속 우픈 상태입니다. 네. 우픈. 즐거운 일을, 작은 즐거운 일이 생기거나 재밌는 장면을 봐도 계속 우픈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좀 사실은 방송에 출연하기 적합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멘탈이 나간 상태에서 지금. 그래서 나오셨죠? 지금 네. 얼마나 도움이 정확한 얘기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송 작가 우리 집에서 워낙 많이 도와주셔서 그 사람의 도리상 인사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이번 부산 총선 같은 경우는요, 한 4, 5일, 3, 4일 전까지만 해도 실제 그 4, 5일 전에 투표를 했을 경우에 한 3분의 1 또는 한 40% 정도는 이기는 지역구가 존재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3, 4일 정도 남겨두고 이제 전국에서 200석을 민주당이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누가 오다 내리고 지시한 것도 아닌데 한 3일 정도 만에 싹 이렇게 한 2, 3천 표가 꿀로 절집하는 걸 느꼈고 그 2, 3천 표가 부족해서 어떻게 보면 바뀌는 바람에 떨어진 후보들이 한 4, 5명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정말 한 끗 차이 너무 안타까웠고 그 또한 우리 이제 부산 민주당이 극복하고 우리 민주당이 극복해야 될 과정인 것 같습니다. 자, 부산 지역 전체에 이 선거를 맡아서 지휘하셨던 서은석 최고위원의 한번 말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선거 치르면서 하나 확인한 것은 부산은 18개 지역구가 아니라 하나의 지역구다라는 거를 절실하게 한 번 더 느꼈고 특히 이번 부산에서의 선전을 위해서 전국에서 많은 우리 지지자들과 동지들께서 힘을 보태주신 거를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송작가 TV 최 위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선거 마치고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이런 말씀 드리러 나왔는데 제일 먼저 달려오고 싶었습니다. 특히 부산의 후보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는 우리 송작가 애청자 여러분께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 것들이 이번 선거에 어쨌든 지난 총선보다는 좀 더 지지율, 전체 지지율이 45.14%로 상승하게 만든 원인이 아닌가라는 예전 생각이 같은 듭니다. 당선돼야 되는데,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어제 이제 지역 신문에서 이런 제목이 나왔어요. 45% 받고 의석수 하나라니, 점점점. 네, 이런 기사가 나온 걸 보면, 아마 부산 시민들도 견제구를 날렸지만 자기가 날린 견제구가 부산의 결과를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한 놀라움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음모론은 아니고요. 네. 사실 이제 사전 출구조사 결과가 제일 많이 틀렸던 데도 부산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사실 좀 충격을 받은 게 부산 지역에서 사전 투표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60, 70대가 40% 이상의 사전 투표를 했다. 이거는 이전 선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30만 표 이상이 늘어난 수치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어떠한 형태로든지 비전문가로서 뭔가 어떤 조직적인 어떤 힘이 작용하지 않았느냐라는 의심을 조금 해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두 분의 어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거는 사실은 학습 효과가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산에 지난번에 우리가 평균 득표율이 43 정도 됐는데 세 석을 확보했잖아요. 네. 그 당시 당선된 세 사람도 거의 사전투표에서 뒤집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수층에 있는 연세 드신 좀 분들이, 사전투표가 중요하구나.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이 뒤엎는구나. 아니, 부산 지역에 나이 드신 분들만 그렇게 깼단 말이에요? 예. 이번 선거에서? 그래서 그게 알 수 있는 사전투표에 우리 득표율이 좀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보수층을 지지하는 분들이, 국민을 지지하는 분들 사전투표에 참여 많이 했다는 거. 진짜? 예, 순수하게? 예. 막 버스 동원하고 이런 거 아니고? 아니, 뭐 그런 거는 지역별로 있었을 수는 있죠. 저희가 사실 국민의힘이 굉장히 이번 선거 캠페인을 무기력하게 했습니다. 네. 부산이. 왜냐하면 이제 공천 결과가 엉망진창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민주당 후보들의 경쟁력이 뛰어난 반면에 국민의힘 공천은 뭐 돌려막기, 재활용, 그다음에 금배지, 원정대 이런 식의 그리고 뭐 엉망진창이었어요. 난교 예찬에 난교 네, 있었고요. 난교 예찬까지 나오고 네. 이렇게 하면서 엉망이어서 초반 대응이 민주당은 아주 이렇게 이 원팀으로 가는 원팀. 반면에 국민의힘은 굉장히 엉망진창이었는데 이게 조금 정비된 게 4월 5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기점으로 해서 국민의힘도 여론조사를 돌려보니 부산이 심상치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전투표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고 예전에 비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저희 또한 그거에 대응을 했죠. 예를 들면 뭐 블랙박스 감시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돌리면서 실어 나르는 거에 대한 대응은 했는데 기존에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조직력들이 일정하게 반영은 됐다고 봅니다. 예. 전혀 실어 나르진 안 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네. 그거보다는 저쪽이 조직적으로 사전투표에 홍보를 하고 그리고 어른들도 이제 사전투표가 편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저희가 투표소를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봤을 때 다양한 연령대가 마지막 시간까지 투표소에 나오는 걸 보고 저쪽이 사전투표 대응을 하는구나라는 걸 좀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덧붙이자면 첫 번째 학습 효과 됐던 건 사전투표 참여 우리가 많이 해야 되겠다. 보수권자 그걸 했고요. 두 번째는 43% 우리가 득표했을 때 세석 얻었는데 왜 45% 넘었는데 한 석밖에 안 됐나? 이거는 좀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체계적으로 방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에 위험하거나 부산 또 많이 뺏기겠구나라는 걸 인지하면서 마치 하나의 선거구처럼 부산 전체가 체계적으로 허용을 그러니까 우리한테 의석을 허용했던 지역구조차도 체계적으로 다시 복원되는 그게 아주 빨랐던 것 같아요. 최인호 의원이 이제 600표도 안 되는 표 차이로 졌잖아요. 그 정도면 재검표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마 최인호 의원은 지금 선거 당시에 그 지역의 구청장이 선거에 개입한 의혹 이런 관건 선거 때문에 지금 이제 법적 공방도 하고 또 당에서도 1000표 이하로 떨어진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법적 대응이나 재검표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최인호 의원 지역구에 상대 후보가 200석을 막아달라는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선거 패배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이겠지만 아무래도 막판에 민주당이 200석을 할 것에 대한 부산 지역의 보수층들이 이 좀 견제 심리가 본능적으로 작동한 그래서 부산이 보수적이다. 그래서 역시 부산의 보수가 넓고 깊게 포진돼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 확인할 수 있었고 지금 이제 최태경 위원장 저 북구 을의 정명희 후보 그다음에 사상의 배재정 후보가 공이 47대 52 물론 딱 5%씩 차이. 예, 거의 그 정도. 최태규 위원장은 5% 이하이긴 하지만 대략 5% 이하 5%. 요 정도의 차이를 딱 주는 거는 이걸 저희가 민심으로 받아들여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아마 점점점 이성의 시간이 오면 이제 3%만 네. 저쪽에서 되찾아오면 그렇죠. 3,000명만 3,000표입니다. 3,000표만 네. 더 가져오면 이제 부산도 뒤집어지죠.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저는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저는 이제 4.6% 네. 됐기 때문에 계산상 2.4%만 가져오면 50이 넘더라고요. 근데 제가 투표 개표한 다음 날은 우리 기장 국민들이 나를 이렇게 쏘겠나? 나를 조르겠나? 분명히 그 아침에 우리 같이 다녀보고 지하철 아니, 만날 때 표정 좋았는데.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들었어요. 왜냐하면 길에서 만나는 거 우리 작게 봐도 6대4 정도로 제가 차라리 이기는 느낌이었는데
근데 그것도 이성을 찾고 생각해 보니 그게 과학적인 현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직장을 다니고 그래서 이동하는 층들은 실제로 민주당 후보를 6대4 정도로 지지해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계신 분들이 집에 계신 그렇죠. 거구나. 네. 집에 계신 분들은 압도적으로 어쩐지 그 거리에 많이 안 돌아다니시더라고. 부산이 유동인구가 현격하게 떨어졌죠. 이게 도시 전체가 활력을 잃어버리고 네. 이게 뭐 소위 말하는 노인과 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활력을 잃어버리니까 생산 인구들이나 유동 인구들이 현저하게 많이 떨어져서 특히 이제 부산 진구처럼 도심에 있는 곳도 예전에 비한 유동 인구 숫자가 현격하게 떨어졌어요. 서면에 사람 없는 거 보고 깜짝 네,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 최태용 위원장 말씀처럼 길거리에 만나는 우리 지지층들은 격렬하게 우리에 대한 반응을 그 어느 선거보다도 열심히 드러냈고 보수층들은 어쨌든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표시를 낼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번 선거의 가장 재미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정말 욕을 적게 들은 선거였습니다. 욕 안 듣고 치른 네. 선거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부산 선거에서 제일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지지층은 큰 소리로 자신 있게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데 표시를 내는데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은 살짝 귓속말로 지지한다 표시 내는 정도였어요. 이제 저도 송 작가님 근데 네. 부산에 정말 여러 번 지원 오셔서 네. 아마 보셨을 거예요. 네, 제가 직접 현장에서 보면서 이 정도면 파란옷 입고 다녀도 되겠는데라는 생각을 그럼요. 했었거든요. 근데 네. 저도 이제 참 지나놓고 나서 서운한 건 뭐냐면 사실은 이제 저는 그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부산에서 인기 끄는 거 보면서 이게 그 지역선거 영향을 미치겠지만 비례에서도 꽤 나오겠구나, 이탈표가. 근데 호남에서 오히려 이탈표가 나오는 반면에 부산에서는 비례에서도 이탈표가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 부산의 비례 득표율을 보면 네. 우리 더불어민주연합보다 조국 네. 혁신당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는 나왔지만 그만큼 이게 국짐에 있는 표들이 건너왔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보이는 게 아직까지 적은 거 봐서는 아직까지도 그분들은 전체적으로는 이 국진단의 애정이 남아있구나라는 그럼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맞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지역이라고 해야 네, 되겠죠. 맞- 좀 아픈 상처 한 번만 더 건드리고 여쭤보고 싶은데, 거기서 뭐 빗속에서 큰절 퍼포먼스들을 공개적으로 전부 모든 후보들이 하셨잖아요. 근데 대중에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나 다른 지역에 계신 분은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네. 오히려 저거 역풍 부는 거 아닌가? 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해서 기획이 된 거고, 또 그런 퍼포먼스에 임하시는 마음은 어땠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 원래 국민의힘이 선거 막판에 한 번씩 하죠. 네. 원래 불리하면 이렇게 읍소작들 그건 지네 큰절 사무실에서 했잖아. 네. 당당해서 시당 말은 사무실에서 돼서. 했죠. 네. 그래서 사실은 1차적인 우리 생각은 그거 방어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네. 처음에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선거 결과에도 나타났지만 마지막에 그 보수 DNA가 살아나시면 한 2, 3천 표가 항상 마음을 바꾸는 이것을 우리가 걱정해서 사실 그렇게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읍소와 큰절도 끝에 이제 보수적인 생각 가진 분들이 다시 국민의힘 지지로 복원되는 거는 막을 수가 막을 없네요. 수가 없었죠. 결과적으로는. 막을 수는 없었지만 하지 않았다면 저는 오히려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후회가 있을 거라고 최선을 다해야 생각하고요. 되니까. 네, 특히 근데 이제 우리 최태경 후보도 그렇고 배재정 후보도 그렇고 그걸 우리가 전체 하자라고 해서 한 것만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유권자들에게 우리가 이번에 민주당에서 정말 열심히 뛰고 준비하고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나왔는데 수도권은 결국은 이게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후보를 보지 않냐. 그래서 부산도 정말 이렇게 고생하고 노력하는 후보들을 봐달라는 그런 절절한 심정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후보들의 읍소가 단순히 퍼포먼스가 아니라 실제로 유권자에 대한 이 호소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슬로건 자체가 벽보에 붙인 슬로건이 누가 더 나은 인물입니까? 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정당 지지율로 게임으로 갔을 때는
힘드니까.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 인물적인 부분도 그렇고 진심적인 부분이나 정책적인 부분, 뭐 이재성 후보부터 해서 최태경 후보님, 뭐 모든 후보들이 진짜 피부에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을 내놓고 저쪽은 아무것도 사실은 안 하고 그냥 날로 먹은 것 같이 먹은 공약이 거잖아요. 없죠. 예. 예. 공약이 없는 상황에서 먹은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실질적인 공약이 먹히지 않는 앞으로 부산 선거에서 무엇으로 그러면 저분들 안에 3%를 우리 쪽으로 끌어올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어떤 끝나고 난 후에 이런 부분에서 방향 정하는 내지는 기획이 필요했었다라는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저희가 제일 난감한 지점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 총선은 어떻게 보면 부산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또 평가를 하면 여러 가지 또 아쉬웠던 부분은 나오겠지만 온 힘을 다한 선거였습니다. 뭐 후보들 또한 역대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였고 그거는 뭐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분석이 나올 정도로 경쟁력 있는 후보였고 그리고 오랫동안 준비한 후보들이고 그리고 부산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부산에 많은 지원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어쨌든 원외위원장 입장에서 2년 내내 민주당의 현수막을 걸었고 그리고 부산민주당은 작년에 한 6개월 정도에 걸쳐서 부산시민 10만 인터뷰 사업도 벌여왔고 그래서 시민 접촉 사업들을 벌여왔고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정말 쏟은 선거였는데 뭐 그래서 45% 평균 득표율까지 올라오고 또 후보별로는 47%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러고 나니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나 라고 봤을 때 물론 이제 저희가 앞으로 이것들을 찬찬히 되돌아보고 평가할 것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아쉬운 지점은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전국에서 부산을 고립시키지 않기 위해서 특히 민주당에서 불경이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최고위원회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민주당 차원에서 부산에 여러 가지 배려를 하긴 했지만 끝나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더 섬이 되어 가는 것 같은 고립감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 좀 걱정스러운 게 예. 이제 대구 부산은 우리나라 아닌 걸로 치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실망하신 이쪽 민주당 지지층이나 이쪽 분들의 분노가 이상하게 그쪽으로 이제 화살이 몰려가고 있어. 그렇죠. 어찌 보면 어떤 지역은 부산보다 득표율 낮은 데로 당선될 수도 있거든. 충청 이런 데는. 그러니까 이게 네. 유권자를 탓하기 이전에 유권자를 탓하는 건 제일 마지막이고 민주당이 정말로 이제 집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춰가려면 저는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분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정치활동 부산 지역에서 해 나가시길 거기 때문에 여쭤보고 싶어요. 낙선한 후보들은 뭐 하나요? 남은 4년 동안?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말씀하니까 생각나는데, 네. 2번 연속, 네. 지난 총선에서 이번에도 제가 부산 원외 후보 중에서 네. 최소 득표율, 최소 차이. 그건 크게 자랑거리도 네. 아니고 떨어지면 마찬가지 최소 득표율들 이래지나 저래지나 2등을 2번 친 거야. 연속으로 그래.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앞으로 뭐 할까 참 고민이긴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여당일 때는 임명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생길 수 있고 또 우리 당의 일도 많기 때문에 또 다른 기회도 있는데 야당일 때는 낙선하고 나면 이제 자기 삶을 자기가 완전히 개척해야죠. 그러면서 다음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또 지역구도 관리해야 되고. 근데 이제 이 악순환에서 계속 빠질 수 없기 때문에 4년 동안 제가 이렇게 야인 생활 하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요번에 선거한 거기 때문에 요번 선거는 보통 선거 때 첫 번째 구도, 인물, 이슈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인물 경쟁력도 참 있었거든요. 우리 부산 후보들이. 그건 이제 국민의힘도 인정했던 거고 다 정당 지지율을 훨씬 초과하겠다 대부분 득표했었고 그 이슈도 부산에서도 분명히 정권 심판론은 살아서 움직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박빙 게임을 할 수 있었고 근데 이런 상황인데도 못 이긴다는 거는 물론 방금 우리 말씀하셨듯이 국가 균형 발전 더 이상 부산에서 국민의힘이 독점했을 때 부산의 경쟁이 약화된다는 것을 좀 더 설득력 있게 설득할 필요도 있지만 저는 관건은 그게 아니고 선거제도 개혁이 정말 이번 국회에서는 이루어져야 된다. 만약에 구조적으로 부산에서 민주당 45%의
딱 45%는 아니라도 준하는 득표, 그 득표율로서 의석수가 나눠진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부산 경남 분들이 그때부터는 전국의 민주당이 이기는 걸 막기 위해서 부산, 울산에서 우리가 방어해야지. 이런 심리도 사라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석패율을 좀 적용을 받아서 일부 후보라도 구제할 수 있게끔 선거제도가 좀 개편이 방법은 되는 석패율제도 다든지, 있고 예. 뭐 중대선거제도 있을 수 있고 예. 그거 보완하는 방법이 있죠. 오히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부산이 이렇게 45%나 받고도 한석되는 이런 일은 없고 부산 시민들조차도 부산이 국민의힘이 우리 당인데 지켜줘야지 이런 심리도 벗어날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민심이 반영되는 그런 정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고. 그렇죠. 이제 선거제도라는 게, 정당하게 경쟁할 수 없는 판을 만들어 놓고 그 링 위에 올라가서 열심히 피 터지게 싸워서 1등만이 살아남는 승자 독식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게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맞죠. 근데 지금 뭐 이 여의도 정치가 이런 문제에 천착하거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집요하게 진행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22대 국회가 이 문제를 또 얼마나 천착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건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의 가장 큰 피해자, 이 문제를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불경인데 불경 국회의원들이 7명에서 5명으로 줄었어요. 네. 이 수도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저는 이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호남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대구 경북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어느 당이든 자 이런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이제 불경에 출마한 사람들이 느끼는 고립감은 사실은 마른 고립감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깊이는 참 알 수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정치를 자기 돈 갖고 하는 사람은 취미인 거죠. 정치를 직업으로 하려고 하면 정치를 하는 활동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어떠한 지원은 중앙당 차원에서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구 경북에 투자할 필요 뭐 있어 어차피 해도 안 되는 건데 라고 생각해 버리면 점점 더 그쪽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그쪽 뭐 눈에 보이진 않겠지만 그쪽 주민들에 대한 역차별 같은 것들이 생겨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봐 그걸 걱정하는 거거든요. 특히나 우리 서은석 최고위 같은 경우에는 뭐 여성 출신으로 부산 출신으로 최고위에서 활동을 계속 해오셨는데 이제 내려놓으셔야 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당내에서라도 부산 지역에 뭐 다음번에 또 지역위원장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산 지역의 어떤 후보들과 지지자들을 위해서 뭔가 좀 당에서 추진해 줬으면 뭐 약속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일단 21대 국회가 약속하고 하지 못한 게 네. 원외위원장들의 원외 활동을 합법화하는 선거법을 개편을 못했습니다. 그랬었나요? 네. 지구당 사무실, 지역위원회 사무실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건 한 2, 3년 전부터 계속 할 것처럼 하면서 안 했죠. 최소한 사무실 비용이라도 대줘야 될 거 아니야. 인건비를 법적으로 사무실 못 내게 됐어요. 자봉으로 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당을 합법화하는 그래서 지역위원회 활동을 합법적으로 만들어내는 거를 21대 국회가 선거법 개정을 못했습니다. 근데 22대 국회가 어쨌든 민주당이 더 혹은 범대 야권이 더 다수당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그래야 부울경, 대구 경북에 있는 후보들이 그래도 뭔가 합법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과 함께 이제 중앙당 차원에서도 말 그대로 이 전략 지역에 대한 부울경 지역, 뭐 대구 경북에 대한 고민들을 선거 끝나고 잠깐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럼요. 생각이 들고요. 4년 내비뒀다가 6개월 반짝해서 선거하라 그러면 그게 됩니까? 네, 그리고 지금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다 지역 사무소 열어놓고 매일 주민들한테 그렇죠. 개방해놓고 만나잖아요. 이건 그럼요. 다음 총선 다가오면 절대 못 고칩니다. 네. 그래서 미리 고쳐야겠네요. 개월하고 1년, 6개월, 1년 안에 고쳐야 됩니다. 지구당 운영 합법화하는 거 하고 이런 건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최고위원으로서 어쨌든 이 선거 결과를 놓고 중앙당과 지역을 연결하는 어떤 그런 역할들이 참
미흡했구나. 그리고 시당위원장으로서 부산 지역 선거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이 역량이 참 많이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이 아유, 들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우리가 잘 되돌아보고 잘 살펴봐서 이제 부산 다음 시당위원장이 선출되기 이전까지는 평가의 시간과 되돌아봄의 시간이 될 것이고 저희가 선거를 준비했던 만큼의 여력을 선거를 정리하는 시간으로 좀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울석 최고위원 네. 관련된 이야기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부산에서 지역위원장을 맡아서 총선을 준비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바쁩니다. 선거 한 1년 남겨놓고. 근데 이제 서울석 후보 같은 경우는 부산 시당위원장까지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업무가 아주 가중된 상태인데 최고위원까지 맡았잖아요. 그러면서 일주일에 3번 이상을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살인적인 일정을 보낸 거죠, 사실. 1년 이상을요. 그래서 KTX 마일리지 많이 쌓이셨겠어요. 네, 많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노력이 총선 결과에서 나타났으면 정말 좋았지만, 나타났지만, 중앙당 차원에서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뭐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정치 일정으로 이제 지방선거가 2년 후에 있습니다. 네.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렇죠. 가능성을 봤으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두 분의 생각, 그리고 혹시라도 어떤 그쪽을 목적으로 한 일종의 플랜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부산 시민들이 나라 걱정을 많이 하시는 반면에 부산 걱정을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부산 걱정이 드러나는 게 지방선거거든요. 네. 저는 총선과 지방선거는 시민들의 선택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방선거에서 우리의 인력들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렇죠. 다음 선거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울경 입장에서는 지방선거가 총선보다 더 중요한 선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45%는 얻어야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7월쯤 되면 새로운 이제 지역위원장 공모도 하고 할 건데 네. 지금 지역위원장들은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고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진 정치인들이 저는 지방선거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뭐 낙선은 했지만 다음 지방선거 이번에 함께 뛰었던 동지들과 함께 다음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이제 추스르고 또 힘을 내는 그런 게 될 것이고 임기가 새로운 이제 전당대회 끝나고 임기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저는 지방선거는 바로 준비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 결과가 좀 더 좋을 수 있었는데 못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2002년 지방선거 때 우리가 참패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거의 단체장도 거의 없잖아요. 그런다 만약에 단체장이 무슨 단체 선거에 개입하지 않더라도 네. 단체장이 우리 당이면 유리합니다. 약간의 그 2, 3%의 플러스 효과가 있는데 거의 이제 전체에서 누리는 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한 지방선거 때는 지역 일꾼론이 살짝 먹힙니다. 총선은 정당의 견인력이 강한데 지방선거 때는 지역 일꾼론이 상대적으로 더 먹히기 때문에 요 2026년 지방선거에서 선전하면 그게 또한 2028년 총선에 도움이 되는 것도 틀림없기 때문에 네. 이 참 지난한 과정이지만 정당 입장에서는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시기이긴 합니다. 용기를 드리려고 모시는 건데 용기를 드리긴커녕 오히려 용기를 받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선거 이후에 선거를 포함해서 앞으로 살아가시는 정치인으로 살아가실 본인의 각오 그리고 어찌됐거나 45% 성원해 주신 우리 애청자분 포함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에게 공식적인 인사 한번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선거하면서 어떤 선거보다 이번 선거에 많이 들었던 말이 서울에 있는 아들이 경기도에 있는 누가 충청도에 있는 친구가 투표하라고 전화 왔더라. 민주당 찍으라고 전화 왔더라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초반에 여론조사 꽃이나 이런 또 부산 지역의 언론에서 여론조사 잘 나오는 것이 우리 지지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부산도 할 수 있구나라는 힘을 준 면에서 저는 좋은 효과를 가졌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사실은 이제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부끄럽기도 하지만 또 공적인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로
그동안의 정치를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벗을 수 없는 공적 책임감에서 내가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은 사실은 아직까지 이성의 시간이라기보단 감정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네네. 네, 곧 이성의 시간이 다가오면 또 인간 어디 바뀌겠습니까? 그럼요. 지 살아온 대로 잘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 정말 눈물 나도록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부산에서 오랫동안 민주당 깃발 들고 싸운 사람들은 이 선거 낙선하고 난 뒤에 이성의 시간이 다가오면 현타가 오죠. 이성의 시간이 다가오면 다시 각오를 네. 다지고 네. 다시 도전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네. 우리 숙명이라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이성의 시간이 다가와서 내린 결론이 꼭 본인한테는 합리적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괴로운 건 그런 겁니다. 제가 요번에 47.66%를 받았는데요. 48% 가까이 받았다는 거에 한 2, 3% 차이인데 중요한 거는 아깝게 졌다 뭐 이런 것보다요.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나를 지지했다는 이것이 굉장히 뭐랍니까? 그분들한테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47, 8% 거의 가반에 육박한 분들이 최태경을 지지하고 아껴줬는데 그분들한테 보답하지 못했다는 거. 그게 제일 괴롭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어떤 식이든 그분들한테 보답하는 게 뭘까? 그걸 저는 이제 고민할 생각이고 각오를 다지는 기회는 아직 시간이 너무 이르러서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아니, 뭐, 부산은 워낙 사건, 사고도 많고요. 앞으로, 뭐, 해저터널 문제도 아마 곧 부각될 거고, 또, 영원히 있는 핵폐수 투기 관련된 부분 안에서도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현장에서 보시는 분들, 다시 시민들하고 부딪히게 되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 타족 같은 얘기인데, 선거가 끝나면 후원 계좌로 모금하면 안 되나?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바로 지금 원외위원장들이 합법적인 활동을 못하게 하는 그렇군요. 족쇄죠. 네. 네. 혹시나 해서. 이게 맞습니다. 노회찬 이런 식으로 네, 이야기를 네. 했었죠. 예. 자, 아무튼, 진짜 저는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젖잘싸긴 한데, 네. 졌지만 잘 싸다. 이거보다도 우린 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 45%가 넘는 역대 없었던 지지율을 만들어내고 민주당의 위상을 심었고, 시민들 그리고 국민들한테 희망을 심어줬기 때문에 저는 두 분을 패배자의 입장으로 모신 게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한 도전자로서 이제 다음번엔 진짜 이길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드리고 싶어서 모신 네. 거고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송작가 TV도 앞으로 있을 부산의 어떠한 정치 일정이나 어떠한 정치적 사안, 사회적 사안에 지금처럼 좀 더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투자하고 참여하고 함께하는 그러한 약속을 이 두 분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선거 같이 해주신 그리고 후원해주시고 멀리서나마 응원해주시고 현장에서 투표해주신 우리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좀 더 요건 지금 현재는 멘탈 붕괴니까 좀 더 각오를 다진 상황에서 부산에서 두 분 얼굴 다시 뵙는 기회 송재카 TV에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